안녕하세요. 리스크웨더입니다. 내일 10월 31일 애플의 회계년도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번 분기에서 시장이 진짜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건 5가지예요. 아이폰 17의 초기 성과, 애플 인텔리전스의 진행 상황, 서비스 부문의 성장 지속, 중국 매출의 회복 여부,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입니다. 각각을 수치로 짚어보죠. 먼저 아이폰 17입니다. 9월 출시 직후 10일 동안의 판매가 전작 대비 14% 더 많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나타난 결과였고, 특히 기본 모델의 중국 판매가 거의 2배로 뛰었다는 리서치 코멘트도 함께 나왔죠. 그 뉴스가 전해진 10월 21일 애플 주가가 하루에 3.9%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붙었습니다. 시정은 이미 숫자로 반응한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그 초반 탄력이 이번 분기 매출 예상치 대략 143조 원 수준에 얼마나 실제로 녹아들었느냐입니다. 초과 달성이라면 아이폰 17의 모멘텀이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적 동력으로 작동했다는 뜻이고,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초기 과열 해석이 붙을 겁니다. 둘째,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작년 10월 iOS 18.1과 함께 첫 기능이 미국 영어부터 순차 적용을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엔 지원 언어와 기기가 확대됐습니다. 내일 콜에서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건 화려한 비전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 실제 사용률, 그리고 향후 분기별 확대 일정 같은 운영 데이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분기가 AI가 매출을 땡겨주는 구간이라기보다 AI 관련 투자와 운영비가 수익성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처음으로 본격 점검하는 분기라는 점입니다. 경영진이 구체적 로드맵과 비용, 효율의 균형을 숫자로 설명해 줄수록 단기 밸류에이션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셋째, 서비스 부문입니다. 이익률의 버팀목이죠. 7, 9월 분기에서 또 두 자릿수 성장, 작년 6월 분기 기준 전년 대비 13%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유료 구독은 이미 10억 건을 넘겼고,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총마진 방어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성장률이 둔화되면 아이폰 17 외의 모멘텀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 있어요. 내일 발표에서 서비스 매출의 절대액과 성장률, 유료 구독 증자폭을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중국입니다. 지난 6, 7월 분기에는 중화권 매출이 전년 대비 4% 늘며 반등 신호를 줬습니다. 아이폰 17의 초반 판매 호조 뉴스도 중국에서 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단기품들 논란, 현지 경쟁 심화, 소비 둔화가 동시에 걸려있는 만큼 이번에 다시 둔화가 나오면 지역 이슈를 넘어 전사 성장률의 제동 요인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표에서 그레이터 차이나 라인의 절대액과 증감률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이자 주가에 가장 민감한 변수는 가이던스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포함되는 다음 분기, FY26시 Q1에 대해 경영진이 어떤 톤을 제시하느냐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히 관세의 영향은 이번 분기에만 약 1, 1억 달러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있었죠. 총마진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떨어지면 내일 실적이 상회하더라도 주가가 쉬어갈 명분이 생깁니다. 반대로 관세, 환율 강환하고도 성장 가이던스가 견조하다면 시장은 아이폰과 서비스, 그리고 AI 전환 비용의 균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일 표면에서 보일 5줄기입니다. 이제 리스크웨더 데이터로 구조를 한번 더 점검하죠. 산업 사이클은 둔화 국면입니다. 글로벌 하드웨어 전반이 정체라는 외부 데이터와는 달리 리스크웨더의 산업 상승세 지표를 보면 소비자 전자제품 74점, 스마트폰 72점, 웨어러블 72점으로 1년 누적 상승률이 각각 19%, 69%, 77% 수준입니다. 즉, 산업 평균은 식었지만 상위 업체 중심으로 평균을 끌어올리는 비대칭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애플은 그 상위 업체에 속하고요. 밸류에이션과 체력도 데이터로 정리합니다. PER 40배, PBR 60배대라는 높은 가격대가 붙어 있지만 그 바탕에는 3년 누적 영업현금 그름 3,348억 달러, ROE 149.8%, 매출 총이익률 46.5%라는 수익성 현금 창출력이 있습니다. 다만 부채 비율 400%대는 분명한 숙제예요. 이것은 단순히 빚이 많다가 아니라 저금리 시절 자사주 매입 배당 중심의 레버리지 전력을 고금리 환경에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읽어야 합니다. AI와 공급망 관세 변수까지 동시에 자본을 요구하는 지금, 이자 비용의 구조적 상승이 총마진과 순이익률에 남길 흔적을 내일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동성 관리 포인트도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스크웨더 변동성 지표로 보면 애플의 단기 변동 범위는 통상 하루 기준 상단 플러스 2.8%, 하단 마이너스 2.2% 구간입니다. 변동 이탈 빈도는 연 15회 수준으로 분기마다 한두 번은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급등 급락이 통계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죠.
내일은 가이던스 문구 한 줄, 중국 지역 매출 한 칸, 서비스 성장률 소수점 첫째 자리 같은 디테일이 바로 그 변동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투자자는 발표 전에 자신이 볼 칸을 정해둡니다. 아이폰 17의 실판매 반영치, 서비스 성장률, 중국 라인의 증감률, 총마진과 이자 비용, 그리고 다음 분기 톤, 이 5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애플 실적은 성장률의 숫자보다 성장의 구조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아이폰 17의 초기 탄력이 실제 매출로 연결됐는지, 서비스가 마진을 계속 지켜줄지, AI 전환 비용이 수익성에 남긴 자국이 어디까지인지, 중국이 다시 버팀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영진이 연말 가이던스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이 5가지 답이 나오면 우리는 변동성의 방향을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적은 내일 오후 현지 공개되고 컨퍼런스 콜 일정은 이미 공지됐습니다. 발표 직후 핵심 표와 문구를 다시 정리해드릴 테니 오늘은 체크리스트를 포트폴리오 옆에 붙여두세요. 숫자가 먼저 말하고 해석은 그 다음입니다.